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중년과 노년을 위한 재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오로지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존감 하락, 공허함, 우울 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시니어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 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도색하는 직업으로 이 자격증은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건축도장 기능사를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건축도장 기능사는 필기는 없고 실기시험만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 일정은 1년에 총 4번이 있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인데 합격률은 약 60% 가까운 합격률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기의 경우 실제 재료를 사용한 도장 연습이 중요하며 독학보다는 학원에서의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학원 비용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큰 인기를 유지하는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취업 기회가 열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음식점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병원, 학교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이나 경력, 학력 등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45%로 60문제의 사지선다형 문제를 60점 이상 맞추어야 합격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집을 활용하여 2주에서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실기시험은 합격률이 약 35%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1가지 중 랜덤으로 2가지 메뉴를 선택해 70분 동안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공식을 정확하게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어 학원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떡 제조 기능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떡 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최근에는 건강식인 떡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한 차례입니다. 떡이 전통 디저트로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떡 제조 기능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는 독학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실기시험은 떡 제조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가지 메뉴가 랜덤으로 선택되어 출제되며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지만 필기보다는 합격률이 다소 낮아 50% 정도입니다. 실기시험은 학원에서 꼼꼼하게 수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며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는 건축물에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작업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많아질수록 인기를 끄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응시자가 늘어 2010년대 초반 1170명이었던 응시 인원이 2022년도에는 27,718명으로 20배로 늘어난 것을 보면 그 인기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방수기능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방수기능사는 건축 도장기능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이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며 실기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입니다. 합격률은 약 50% 정도로 작업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실습이 필요합니다. 방수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0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양로원이나 보호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제가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는 안정적이지 않고 일부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데에 비해 보상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에는 돌발 상황이 많아 도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가지의 기능사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큐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셔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100% 활용하셔서 취득하셔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5가지 시니어 자격증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